며느리의 복수. 등장인물 소개. 1. 시어머니 장옥자 70대 초반 평생 아들 철민에게 집착, 며느리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무시하는 성격. 2. 며느리 원희 30대 중반 결혼 후 시어머니의 멸시와 간섭을 묵묵히 참으며 살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한계에 다다름. 3. 남편 철민 40대 초반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우유부단. 1장. 처음 만난 그림자. 나는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도 복잡한 줄 몰랐다. 33세 철민과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맞벌이로 차근차근 모으는 돈, 그리고 언젠가 가질 아이. 그것이 내 꿈의 전부였다. 그러나 결혼식 날부터 내 앞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철민의 어머니 장옥자 여사. 원희 씨, 앞으로 우리 철민이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조금만 힘들어도 예민하니까 잘 맞춰줘야 해요. 그 말은 덕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우리 아들은 약하니 당신이 평생 희생해야 한다라는 선언 같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낮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에휴, 얼굴은 반반한데 집안이 좀 우리 철민이랑은 수준 차이가 나지 않나 몰라. 그 순간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웃으며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나를 겨냥한 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처음이니까 나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장. 멸시의 언어. 결혼 후 함께 산 첫 달 어머니의 간섭은 생각보다 훨씬 심했다. 음식 반찬 하나에도 잔소리가 이어졌다. 이건 너무 싱겁잖아. 우리 철민이는 간이 세야 밥을 먹지. 이 반찬은 내 집에서나 먹지.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때마다 다시 음식을 만들곤 했다. 철민은 엄마 원래 저래.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며 나를 다독였지만 내 속은 점점 까맣게 타들어갔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교였다. 어머니는 이웃집 며느리, 친척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며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렸다. 누구 며느리는 애 낳고도 바로 회사 나간다더라. 그 집은 사돈이 돈도 많고 며느리도 참 야무지다던데. 우리 철민이는 참 복이 없는 거지. 나는 그 말이 내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철민이 있는 자리에서도 없는 자리에서도 어머니의 입에서는 늘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도 참자. 참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3장. 무너지는 경계. 결혼 1년 차에 접어들 무렵 나는 점점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는 매일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했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불쑥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와 통장 몇 개가 들려 있었다. 원희 씨, 이거 우리 집 통장이야. 앞으로 내가 관리해줘. 나는 순간 당황했다. 시부모님의 통장 관리를 며느리인 내가 맡는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겉으로는 믿음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직감은 달랐다. 어머니, 제가 이걸 관리해도 괜찮으세요? 괜찮지.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맡아야 되는 거야. 대신 꼼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말하면 언제든 돈을 빼줘야 돼. 알겠지? 나는 억눌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이 일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통제의 시작 같았다. 며칠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다. 원희 씨, 오늘은 200만 원 빼서 나한테 갖다 줘. 내일은 이거 저축 말고 현금으로 찾아와. 이유를 물어보면 늘 대답은 똑같았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 이상은 묻지 마. 나는 처음에는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고 사용처도 알 수 없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이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큰돈을 빼달라고 하셔. 우리 생활비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철민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에이, 그냥 해드려. 엄마가 우리 돈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어.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다. 남편조차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현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거실 불을 꺼놓고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어머니가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것. 4장. 결정적 모멸.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토요일 시댁에 친척들이 모였다. 사촌들, 삼촌들, 그리고 사돈까지 온 자리였다. 나는 며느리로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다.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내 바람은 처참히 무너졌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일부러 내 쪽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원희가 음식을 하긴 했는데 원래 우리 집은 이 정도 음식으로는 체면이 안 서는데 말이야. 철민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장가를 갔는지 모르겠다니까.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사돈댁 큰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유, 원희 씨가 정성껏 준비했구만요.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마저도 자르듯 받아쳤다. 아이고, 다른 집 며느리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우리 철민이가 원래 더 좋은 집안에서 혼사 얘기가 오가던 게 있었는데 뭐 인연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것이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음식 그릇을 정리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눈앞이 흐려져 음식 접시를 놓칠 뻔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며 낮게 속삭였다. 너는 철민이한테 감사해야 돼. 내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것만 해도 은혜야. 그러니 평생 잘하라고. 괜히 네 주제에 목소리 높이려 들지 마. 나는 손에 쥔 그릇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대꾸하지 못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남편조차도 이 광경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다. 내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것만 해도 은혜야. 나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무리 참아도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눈물이 말라붙고 대신 차가운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래,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 한다.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나를 멸시한 그 모든 말과 행동, 반드시 돌려주고 말겠어. 5장. 조용한 준비.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내 어머니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무기 녹음기.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거나 생활비 문제로 강압하는 순간마다 모든 대화를 저장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아. 돈은 내 말대로 써. 내가 벌어온 돈이라도 결국 철민이 돈이지.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파일은 나를 지켜줄 작은 방패 같았다. 두 번째 무기 통장 내역. 나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면서도 모든 내역을 꼼꼼히 복사해 두었다. 통장 사본, 이체 기록, 현금 인출 시각까지 빠짐없이 저장했다. 어머니가 무슨 핑계를 대든 언젠가는 이 자료가 그의 민낯을 드러낼 증거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무기일기. 밤마다 작은 공책에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세세히 적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일기장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의 행적을 고발하는 일지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조금씩 변해가는 나 자신을 느꼈다. 예전에는 모욕을 당하면 울음부터 터졌지만 이제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이것도 증거야. 더 말해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원희 씨, 너 또 생활비를 엉뚱하게 쓴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유 묻지 말고 돈을 가져와야지.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내일 바로 준비할게요.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방금 말도 다 녹음했어. 언젠가 그대로 들려주겠지. 결심.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울지 않았다. 조용히, 치밀하게, 흔적 하나하나를 모아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이 모든 걸 꺼내들 거야. 어머니가 나를 짓밟았던 그대로 당신 앞에 거울처럼 보여주고 말겠다. 6장. 시어머니의 결정적 실수. 여름이 한창 무르익던 7월,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남편 철민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사건의 발단. 그날도 시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낯선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원희 씨, 오늘도 돈 좀 찾아와. 이번엔 500만 원. 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 지난주에도 300만 원을 드렸는데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변했다.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야? 내 주제에 감히 나한테 쓰임새를 묻다니.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불행이라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들고 온 가방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그때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나는 무심코 집어들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글자는 내 숨을 먹게 했다. 카지노 영수증, 현금 사용액 480만 원. 감춰진 진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영수증을 다시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종이를 빼앗더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건 그냥 내가 알 바 아니야.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몇 달간 계속된 거액의 현금 인출, 이유 없는 요구, 늘어나는 금액. 모두 도박 때문이었다. 폭발하는 모멸.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생활비를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다. 뭐라고? 이 집안 돈은 원래 우리 거야. 내가 벌어온 돈도 결국 철민이 돈이지, 내 게 아니야. 너 같은 건 그냥 밥하고 애만 낳으면 돼. 그 말은 내 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가방 속 영수증을 하나 챙겨두었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인다. 이건 단순한 멸시가 아니라 범죄다. 그리고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 균열.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영수증을 내밀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니가 그동안 왜 돈을 가져가셨는지 이제 알겠어. 철미는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엄마가 이런데 돈을 쓰신 거야?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가 쌓아온 가식의 탑은 곧 무너질 거야. 7장. 남편의 동요. 시어머니의 카지노 영수증을 발견한 날 밤, 남편 철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하게 흔들렸다. 원희야, 이게 정말 엄마가 한 거 맞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그동안 어머니가 요구한 돈 내가 다 기록해놨어. 필요하다면 통장 내역도 보여줄 수 있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몇 개를 들려주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내가 필요하니까 돈 가져와. 이유는 묻지 마. 내가 벌어온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야. 철미는 얼굴을 감싸주며 낮게 신음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균열의 시작. 다음 날 저녁 철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최근에 돈 쓰신 거 도박 때문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그걸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혹시 원희 그년이? 나는 옆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영수증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더 이상 숨기셔도 소용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감히 이 집안에서 날 몰아내려는 거지. 철민아, 너는 믿지 마라. 저 여자가 며느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남편의 갈등. 철민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감았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지금은 사실부터 말해줘. 정말 카지노 다니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내가 나보다 며느리 말을 믿는구나. 이제 너도 내 자식이 아니야.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철미는 충격에 휩싸였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승리감을 느꼈다. 다짐. 그날 밤 철미는 침묵 속에 잠들었지만 나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이제 균열은 명백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고 남편조차도 더 이상 그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나는 내 일기장에 조용히 적었다. 균열은 시작되었다. 곧 금이 갈 것이고 그 틈으로 진실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8장. 시어머니의 역습. 며칠 후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 집 문을 열었다. 손에는 이번에는 법원 서류와 계약서 복사본이 들려 있었다. 원희 씨, 이제 당신한테 경고할 거야. 철민이랑 결혼했다고 아무 권리 없는 걸 내세워서 나를 흔들지 마. 나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의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녹음, 통장 기록, 영수증까지 필요하면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이럴 수가, 너 어떻게 감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말로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내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궁지로 몰려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 시어머니는 다음 날 철민에게 접근했다. 철민아, 원희가 우리 집 돈과 명예를 해치려 해. 당신도 나 편 들어야 한다. 하지만 철민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엄마, 제가 믿을 건 증거예요. 원희가 말하는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걸 바로잡아야죠. 시어머니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권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권위는 서류와 증거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원희의 마음속 결심.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너뜨리려 애쓰지만 이제는 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증거와 기록이 내 편이다.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나는 잠들기 전에 다시 녹음 파일과 통장 내역을 정리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이제 승부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한 수 앞서 있다. 9장. 진실의 폭로. 며칠 후 나는 철민과 함께 가족 회의를 준비했다. 장소는 시댁 거실. 시어머니, 친척들,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모였다.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준비된 증거. 나는 핸드폰과 통장 내역, 녹음 파일을 꺼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뜨거웠다. 첫 번째 녹음 파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내가 필요하니까 돈 가져와. 이유 묻지 마. 내가 벌어온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야.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절대 진짜가 아니야. 두 번째, 통장 내역과 영수증. 카지노 영수증과 수개월간 무단 인출 기록을 보여주었다. 모든 숫자가 명확했다. 어머니,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철민을, 그리고 이 집안을 속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과 혼란. 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어머니는 발악했다. 철민아, 너는 내 말만 믿어야 해. 원희가 날 몰아내려고 계획한 거야.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증거를 보고 있었고 몇몇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정도면 원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었다.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목소리는 떨렸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에. 승리의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멸시하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가족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희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바로잡자.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권위와 통제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10장. 자유와 회복. 결정적 폭로 이후 시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철민조차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차분했다. 이제 더 이상 굴욕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변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내 방으로 찾아왔다. 원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널 너무 몰아붙였고 철민에게도 미안하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대답했다. 어머니,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나는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원희의 독립. 이후 나는 철민과 함께 재정적 독립을 확립했다. 통장은 별도로 관리했고 생활비는 계획대로 쓰였다. 어머니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다. 또한 나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사소한 모욕이나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의견과 삶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었다. 교훈과 마무리. 원희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와 준비이다. 억울함과 모욕은 견디기만 하면 절망을 불러오지만 차분히 증거를 쌓고 전략을 세우면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다. 복수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그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다시 손에 넣었다.